생각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은 하늘과 같으니 언제라도 내게 오라. 삶에 힘겨워 슬퍼하는 사람 모두 나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지친 너의 마음 위로하리라. 얼마나 너를 생각하는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나의 마음은 하늘과 같으니 언제라도 내게 오라. 삶에 힘겨워 슬퍼하는 사람 모두 나에게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지친 너의 마음 위로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지친 너의 마음 위로하리라. 안녕하세요. 생명수호에 대한 하느님의 가르침 토크 콘서트 포 유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후보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생활성가 가수 서민주 세실리아입니다. 생명은 혼인의 과정을 통해 부부의 사랑으로 잉태되어야 하지만 과정이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모성이 비난받아선 안 될 것입니다. 사회는 물론 가족들에게서조차 버림받고 온갖 냉대와 비난 속에 출산을 결심한 용기 있는 미혼모에게 우리 사회와 교회는 어떤 모습의 이웃이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미혼모를 비롯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혼모 보호시설 마음자리의 김보미 글로리아 수녀님,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박영애 센터장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김보미 수녀님, 미혼모 보호시설 마음자리에 계시죠. 그래서 우선 이 마음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마음자리는요, 일단은 임신을 한 미혼의 여성이 와서 머무를 곳을 제공하고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우선적인 서비스로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 뭐 태교나 네. 이제 출산 후에 양육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지 않는 임신, 미혼의 상태에서 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데, 네. 그리고 이제 출산을 결심하고 가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이런 마음자리와 같은 이런 미혼모를 지원하는 시설이 어느 정도 얼마나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는 기본형 시설이고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곳이 또 있어요. 또 다른 형태의 또 시설이 네네. 있군요. 그래서 네. 60여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그 박영혜 건강가정 안산의 건강가정지원센터장이신데요. 네. 우선 전공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고 또 우리 교회에서 미혼모 문제를 고민할 때 자문 역할을 많이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이 많은데 특히 미혼모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계기가 있으신지요? 네. 뭐든지 계기가 있잖아요. 네. 관심을 갖게 되는 네. 데는 2009년도에 그 여성가족부에서 미혼모부자 지원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시범 사업으로 저희 센터에 내려주셨어요. 네. 네, 그때부터 미혼모부 이제 저희가 찾아가면서 제가에 있는 미혼모부자 아, 가정에 찾아다니면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됐던 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마음자리처럼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예, 그냥 자기 집에서도 네, 아이를 네. 키울 수 있는 네. 그런 가운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러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네. 이런 미혼모 지원 말고 또 어떤 일들을 하시나요? 가족 그 상담부터 해서요. 네. 가족 복지를 하는 기관이고요. 네. 가족 상담 교육 문화 그리고 조성가정 그리고 또 미혼모부자 가족 그리고 한부모 가족 네. 그러한 가족들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의 아이돌봄 서비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수녀님, 미혼모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이 많다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꼭 그렇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저는 뭐 제가 경험한 것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인 것 같아요. 3, 40대도 있고요. 뭐 10대도 있고요. 20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20대 중후반. 네네. 뭐 다양하게 오기 때문에 비율이 거의 반반이라고 봅니다. 시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이가 어려요. 맞아요. 이제 그 미성년 청소년도 있고 보통 우리가 청소년 미혼모라고 하면 만 24세까지를 까지. 청소년 미혼모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래서 미성년이 아닌 성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에 있는 미혼모들을 보면 제가 2009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는 통계를 한번 내어 보니까 한 25, 6세가 평균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랬는데 지금은 현재 지금 상반기까지 저희 센터에서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그 70명의 평균 연령대가 32세예요. 평균 연령대. 예, 평균 연령이 32세예요. 제일 어린 친구가 20세고 가장 많은 신분이 47. 맞아요. 예, 그렇게 40대. 이제 연령 분포대가 조금 이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 만혼과도 비례하는 이 여성들이 지금 다 늦게 결혼을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혼의 그 풍조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결혼 안 하고 있다가 네, 네. 또, 그렇죠. 또 어떤 기회에 또 임신이 되는 네, 그런 예. 경우가 40대에도 네, 있군요. 네. 자, 우리가 미혼모 하면 뭐 여러 가지 인식을 갖고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혼인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시선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고 또 생명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또 그런 시각도 있고요. 되게 또 아버지 없이 또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또 우리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요. 궁금한 게 미혼모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미혼모들을 만나보신 두 분께서 이런 사람들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미혼모가 될까 좀 궁금한데요. 미혼모는 준비되어 있는 엄마가 네.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냥 갑자기 임신을 알게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낙태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서 그렇게 해서 미혼모가 되는 사례들이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제가 경험하는 연마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원 가정에서 빨리 이제 나온 케이스들이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10대, 20대들은 원 가정에서 좀 불화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일찍 나오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마음을 붙일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음 붙일 곳을 찾다가 보면은 또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고 가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데 나는 안전하게 거처하고 이제 출산을 해야 하는 그런 곳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집으로 오게 되는 사례들이 많았어요. 네, 그렇군요. 또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당당하게 나는 미혼이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살아가겠다 해서 실제로 이제 출산하고 키우는 경우도 그런 비율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이 네. 출산율이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이 입양을 이제 권하는 것보다 아이를 양육하는 거를 원해서 나라에서 입양 특례법을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제 일단 이제 엄마가 양육하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보니까 이 정책이 너무 미비한 거예요. 그렇죠. 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가부에서 내려주는 거는 연간 70만 원. 그렇다고 하면 뭐 한 달에 한 5, 6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 요즘은 채하가 분유값이 3만 원 합니다. 한 통에 3만 원이면 일주일이면 없어지는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우라고 하니까 이 미혼모 입장에서는 정말 입양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미혼이다 보니까 이렇게 네. 미혼모에게 정말 강정이입을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출산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만나본 사례자들은 좀 어땠는지 듣고 싶어요. 네. 이제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 들어오는 친구들은 일단은 그 뭐 낙태 시기를 놓쳐서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도 그것 때문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낙태를 어떻게 하냐,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더 마음이 아플 것 같다. 이런 말을 실제로 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좀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제 아기를 품고 있으면서 또 그런 소중함들이 자라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 집에 올 때는 용기를 낸 엄마들이 들어와요. 뭐 낙태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엄마들보다는 훨씬 더 용기를 내고 살아보려고 하는 뭐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사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함께 살아가면서 힘을 주려고 하거든요. 궁금한 게 그러면 재가에 있는 미혼모들의 상황은 그래도 원 가정에서 품어주는 건가요? 그래서 집에 저희가 있는 또 건가요? 이제 그 미혼모들을 쭉 이렇게 통계를 또 이제 2009년도부터 쭉 내어봤거든요. 처음에는 그 양육하는 엄마들이 미혼모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2010년도 지나서 12년도쯤 되니까 아빠들이 또 양육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으로 이제 아빠들이 양육한다는 거는 그 친정 미혼부가 예. 네. 그렇게 됐는데 야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미혼모들의 통계를 보면 주로 엄마가 더 많이 하는 거죠. 네. 미혼모들이 더 많고 그래서 제가에 있는 이 친구들이 가족과 친구가 가장 큰 체계 그 망이거든요. 그렇죠. 지지망인데 가족들이 10명 중에 9명은 다 거부를 해요. 임신한 상태에서 엄마 뭐 집안 망신이다. 그냥 나가라. 임신했으니까 나를 네. 좀 받아주세요 하고 와도 한 10명 중에 9명은
다 거절을 하는 상황이고 한 명 정도가 받아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음. 그러면 그 나머지 아이 친구들은 정말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도와주냐 하면 친구들이 도와주는 거죠. 예, 친구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100만 원에 30만 원짜리 방 이런 거 구해줘서 거기서 같이 양육을 해줘요. 도와줘요. 그렇게도 예, 아기 하는군요. 옷도 사주고 예,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에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 양육하는 방법도 모르고 예, 그렇다 보니까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말도 신지 않고 덥다고 나시 끝나시 입고 있고 그리고 아이는 수건 한 장 깔아놓고 그냥 놔두고 이런 상황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담당자가 가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다행인 것은 친구들이 젊다 보니까 인터넷 검색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를 많이 습득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신부님 앞에서도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생명은 혼인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부부가 사랑으로 잉태를 네. 해야 하잖아요. 이게 또 이제 생명 잉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인데 네. 이런 점에서 미혼모를 저희 교회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네.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엄마 아빠의 어떤 사랑의 결실로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겠죠. 근데 사실 요즘 세태가 너무 어떤 성을 가볍게 생각하면서 성과 생명과 사랑이 사실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교회 가르침인데 너무 이제 사회의 변화, 성을 쾌락적으로만 이용하고 또 미디어나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제 판단력이 부족한 젊은 이들이 그런 성에 대한 책임 또 자신의 생식력에 대한 그런 자각 없이 성관계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물론 잘못되긴 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좋은 결정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원하지 않은 생명이라고 해서 낙태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것은 더 나쁜 일이죠. 또 다시 또 죄를 짓는 일인데 그래도 내가 내 어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이고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무런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아이에 대한 양육이나 또 자신들 어떤 미래, 직장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받는데 그래도 그 아이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해주고 함께 키워줘야 된다. 그 아이도 그 엄마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고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그런 미혼모에 대한 비난보다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충분히 청소년 시기에 올바른 성생명 사랑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일단 생명을 낳았으면 함께 키워가고 그 엄마를 지지해줘야 된다. 이것이 교회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미혼모 그나마 이제 이런 마음자리 같은 시설과 정부에서 지원이 있는 거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미혼모에 대한 더 따뜻한 시선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혼모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 가정이 좀 불화하거나 아니면 어떤 폭력적인 그런 분위기 안에서 좀 집을 떠나고 싶은 그러다 보니 그 부모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외부에서 이제 또 뭐 만나게 되는 이성에게 어떤 뭐 마음으로 의존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 본인의 자존감이 좀 약한 상태에서 그 남자를 떠나 보내지 않으려고 그 남자 요구에 쉽게 응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어떤 미혼모들의 어떤 그런 사정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보통 보면 미혼모는 뭐 불우한 환경일 것이다. 네. 우리가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네. 보잖아요. 근데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더라고요. 이제 다양한 예, 상황이 그래서 있겠죠. 보면 정말로 불우한 환경이 정말 내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나오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사춘기 때 그때를 잘 못 넘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의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까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데 정말 일반적인 가정에서 그렇게 되는 친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무조건 미혼모라고 이렇게 편견을 가질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사회가 보는 그 미혼모의 편견을 좀 없애는 그게 좀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수녀님 이제 다양한 그 네. 경우를 또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요. 그 엄마들이 엄마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엄마가 됐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래도 엄마가 될 준비를 이제 교육을 받겠죠. 어떤 그렇죠. 준비와 교육이 거기서 이루어집니까? 일단 저희는 교육은 이제 분만을 준비하는 교육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입양을 보내든 양육을 하게 되든 이제 뭐 태교와 출산 그것을 한 다음에 이제 일단 양육을 하겠다고 하게 되면은 뭐 부모 역할 교육이나 네. 뭐 경제 교육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이제 심신으로 또 안정이 되어야 예, 정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잖아요. 사실은 제가 만나게 되는 엄마들이 굉장히 불안해요. 겉으로 표현되지 않는 불안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리 정서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막막함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다뤄주지 않으면 올바른 양육이 어렵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설은 기본형 시설이라 사실은 자립보다는 이제 이 출산에 더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약간의 자립을 위한 이런 것들 하는 것 중에 심리 정서적인 돌봄을 좀 더 이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임신했을 때 그때 좀 충격 아마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남자친구가 이제 거부한다든지 예, 떠나버리고 또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또 막상 그렇죠. 알렸을 때 받아들여질까? 너 나가라 네, 이제 너는 네. 내 딸 아니다 뭐 이제 이런 또 비난을 받고 이런 걸 다 감당하고 시설에 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낙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가 고민들을 있나요? 하기는 해요. 네. 그냥 그러니까 특히 조금 그 음, 개월 수가 음, 작을 때 들어오는 적을 때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민을 실제로 하고 있지만 또 옆에 함께 사는 게 또 좋은 게 있어요. 옆에 엄마들이 나보다 어린데 아기를 낳아서 기르려고 한다. 저희가 보기엔 물론 현실성이 없게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이제 그걸 보면서 또 한번 나도 해볼까? 하면 도와주나? 이제 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네. 실제로 그 어떤 부모님들은 그 밥 먹자고 불러내서 낙태 수술을 시키려고 네.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그것을 하고 온 친구도 있었고 이제 그 남자친구 쪽에서 낙태를 종용했을 때 끝까지 연락을 끊고 끝까지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네. 제가에 있는 그 미혼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내가 임신인 줄 몰랐다. 청소년 미혼모가 몇 년 전에 이제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친구의 친구 소개. 남자 여자애가 사귀다가 여자애는 여자친구들, 남자애는 남자친구들 서로 소개시켜줘서 서로 만나서 그 하룻밤 나이트 놀고 하다가 관계에서 아이를 낳은 확률이 바로 첫 관계에 한 번에 67.6%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지해서 네.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 또 얘네들이 또 임신을 했는데도 이게 임신인 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가 부르면 내가 살이 찌나 보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출산일이 다가와서 임신인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는 있어야 되니까 나갈 데가 없으니까 배는 불러오는데 집에서는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알면 안 되니까 배를 똘똘 말아서 아침 새벽에 나가고 밤 늦게 들어가서 부모님하고 최대한으로 만나는 걸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출산일이 다가와서 저희 센터로 연락이 옵니다. 출산비 지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부모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면 부모님들은 정말로 청천벽력인 거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화를 하면 정말 바로 전화한 거 맞냐, 제대로 한 거 우리 맞냐. 딸이 그럴 리가 없다. 예,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와서 보고는 정말 전부 놀라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 얘네들이 또 이제 또 이게 주위에서 부모님이나 만약에 부모님이 알거나 친구들이 알았을 때는 다 낙태를 권해요.
그래서 이 낙태를 권하는 것도 본인은 또 임신한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낙태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이 아이가 없으면 내가 편하게 살 것이고 있으면 나는 지질이 궁상으로 살 텐데 그래. 그러한 갈등을 하루에도 수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임신 중에. 처음에 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았어요. 이제 미혼인데 그런 경우에 뭐 날지 말지, 네. 뭐 낙태할지 이런 것들을 막 고민할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어떤 뭐 이렇게 상담해 주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이 가족복지기관에 상담을 다 하거든요. 음, 그 얘네들이 직접 찾아오진 않아요. 음. 임신한 상태에서는 본인 얼굴 그렇죠. 내는 것도 그래서 전화상으로 많이 문의가 오고 또 지역에 또 여러 군데 또 전화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수녀님도 이렇게 그런 상담 기관에서 전화 상담하고 그런 마음자리에 가서 한번 거기서 출산을 좀 준비해라 이렇게 네. 연결해 주나요? 네네. 뭐 여성의 전화나 뭐 가족복지 상담소 같은 경우에 그 상담원님들이 이제 통화를 하죠, 그들과. 그러면 이제 낙태를 해야 할까요? 너무 괴롭다. 뭐 아니면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둘까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1차 이제 면담을 하고 저희 시설로 연계를 해주는 경우들이 네. 몇 건 있었어요. 네. 이제 뭐 그 사례들은 다양해요. 사실 성폭행 당한 경우도 있고요. 물론 다른 다양한 이유들도 있지만, 그랬을 때 이제 1차적으로 그 상담원들께서 굉장히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 상담원 우선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처음 전화했을 때 그렇죠. 그분이 어떤 방향으로 네. 어떻게 이끄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니까요. 네. 그래서 출산을 결심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결심만 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다. 네네네네.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 출산은 문제가 아닌데 그 이후가 이후가 가장 그렇죠. 양육이 어렵죠. 양육이 네,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또 결심하기가 쉽지는 네. 않은데 또 그러다 보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아까 본인들이 성관계하고 임신된 줄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는데 학교에서 성교육을 어떤 수준으로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그래도 가장 학교 다닌 지 오래 되지 않은 우리 미수 씨는 어떻게 학생 때 그런 교육을 안 받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근데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냥 겉으로, 그러니까 겉핥기식으로 이제만 알려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성교육 내용은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사실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더 이런 성교육에 대해서 뭐 단순히 뭐 성관계 함부로 하지 마라 여기뿐만 아니라 어떤 책임감과 성과 사랑과 생명이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걸 좀 강조해서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미혼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사실 미혼부 사연도 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미혼부가 되는지 혹시 좀 상담을 하시거나 들은 게 있으신가요? 여기서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미혼부가 시설도 있긴 있어요, 그죠? 딱 2군데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미혼모나 미혼부들이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또 한부모 증명을 받아서 한부모로 또 이제 가거든요. 한부모 시설로. 네, 그 지금 이제 저희가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엄마가 아이를 버리고 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예, 뭐 본인이 내가 키우겠다가 아니라 여성이 떠나버려서 아이를 떠맡는 상황인데 이 미혼부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점이라고 하면 미혼모는 직접 양육하는 사람이고 네. 미혼부는 간접 양육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로 그 미혼부의 부모님, 아무래도 예, 그렇게 부모님들이 네, 아이를 할머니가 다 고생하시겠네요. 예, 할머니가 네. 고생하시죠. 할머니들이 주로 키우시고 예, 본인은 벌이를 나가든지 그렇다고 마음 편한 건 아니더라고요. 본인도 자존감 떨어지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일자리도 좀 정책적으로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에 대한 뭐 죄책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혼자서 출산과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누구에게라도 어렵고 두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 모성이 고귀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용기 낼 수 있도록 비난 대신 우리는 지지해줘야 함은 물론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생명도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아야 할 생명은 없습니다. 토크 콘서트 for you, 미혼모와 생명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에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김보미 글로리아 수녀님, 박영혜 세실리아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